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제가 자주 듣는 질문 중에서 중요한 질문 하나 뽑아가지고 여러분한테 아주 유익한 내용 하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얼음공장님, 전세가 안 나갑니다. 어떡합니까? 이거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전세가 안 나간다. 집을 샀는데 전세가 안 나간다. 일단 요새는 집을 사서 전세를 놓는다 그러면 욕을 좀 먹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근데 전세가 안 나간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많이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이 저한테 기대하는 질문은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으니까 해보시면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런 답변을 원하시는데, 그리고 많은 부동산 유튜버 분들, 전문가 분들도 그럴싸한 답변을 해주시는데, 그거는 자신의 어떤 현재 포지션상 어쩔 수 없이 대답을 해주시는 거지, 저 같은 사람들은 솔직한 답변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가장 솔직한 답변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일단 여러분이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냐? 전세가 나갈지 안 나갈지는 그 집을 사기 전에 또는 세입자를 내보내기 전에 충분히 공부를 했어야 돼요. 심지어 공부를 했어도 나중에 세입자가 맞춰질지는 아무도 보장을 못 해줍니다. 공인중개사님이 약속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미래에 다가올 세입자가 누군지 미리 알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다만 전세를 구하는 사람이 언제 많은지, 지금 얼마나 있는지, 대기 수요가 있는지, 내 집 상태는 좋은지, 내 경쟁 물건보다 내가 전세가가 싼지, 인테리어는 잘 돼 있는지, 얼마나 친절한지, 내가 스스로 임차인분에게 얼마나 친절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잘 안 나가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덜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이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세입자를 구해도 될까 말까입니다. 근데 이미 공실이 났죠. 이미 안 구해지죠. 잔금일이 다가오고 있죠. 네, 그럼 이미 잘못한 거기 때문에 이 대가를 치르셔야 됩니다. 뭐냐? 고생을 해야 됩니다. 전세입자가 이미 안 구해지기 시작한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야, 너는 뭐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한다면서 뭐 방법도 없냐? 엉터리 아니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준비를 안 했습니다. 시험 공부를 안 했어요. 시험 당일날 점수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시험 공부를 잘 해도 몸이 아프거나 문제가 잘못 나오면 망하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세입자를 구해도 구해질까 말까요? 물론 너무나 쉽게 구해지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수요와 공급이 안 맞으면 대기 수요가 있으니까 바로바로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시험 문제까지 쉽게 나온다? 그럼 당연히 잘 봅니다. 근데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당일날 배탈이 났다. 머리가 아팠다. 시험을 내가 공부 안 한 데서 나왔다. 이런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부도 안 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부를 안 했는데 문제가 쉽게 나온다 해도 못 풀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냥 내가 공부를 안 했어요. 내 집 상태도 모르고 집이 썩어가는데 시중에 세입자분들은 인테리어 된 집만 찾는데 인테리어비 아끼려고 하지도 않고 세를 내놓는다. 그럼 구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집을 구해서 세를 놓는다는 건 세입자분이 그 집에 생명을 불어넣고 써주고 실제 이용 가치를 불어넣는 동시에 이 집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굉장히 임차인분들이 이렇게 표현하면 좀 뭐한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임대인 임차인이기도 하고 아니면 이게 뭐 공급자와 수요자, 고객님이기도 하기 때문에 되게 소중하잖아요. 그럼 그분들의 입맛에 맞춰야 돼요. 내가 이때쯤에 전세금이 필요해. 난 지금 전세를 빼야 돼. 이런 이기적인 생각으로 시장에서 승부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집을 임차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있다면 이분들은 어떤 인테리어 상태를 원하는가? 또 이분들이 있다면 왜 언제 오는가? 학교 수요 때문에 연말에 오는가? 아니면 신혼부부 수요 때문에 가을에 오는가? 아니면 여기 뭐 특수한 뭐 공업 공단에 있는 수요가 있으니까 이제 요 당시에 한번 리크루트를 하니까 이때 오는가? 이런 공부가 다 돼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안에 중개사님의 얘기만 믿고 덜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솔직한 답변이에요. 지금 전세가 안 나간다면 일단 잘못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일단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어쩔 수 없고 시험 공부를 안 했으니까 고생하는 건 당연한 건데, 자 여러분, 시험 공부를 안 했어요. 시험 공부를 안 하고 시험장에 갔잖아요. 그러면 당일날 뭘 하냐에 따라서 성적이 바뀔 수는 있죠. 이미 100점 받긴 틀렸어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내가 잘못한 거니까. 고객을 구해야 되는데 수요 조사도 안 하고 시장 조사도 안 했어. 그냥 다만 내가 집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세입자가 짠 구해지겠지? 이러면 안 돼요. 아무리 전세 수요자가 많다는 데이터가 있어도 내 해당 단지 아파트에 전세 수요가 있는 것과 내 집을 계약해 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당일날 아침에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전세가 안 구해집니다. 시험 당일 아침입니다.
공부를 안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런 경우 실전 경험이 많은 제가 가장 좋은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건 이론이 아니니까. 간단합니다. 인근 공인중개사에 다 뿌려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여러분이 만약에 거래하고 있는 공인중개사가 한 곳이라면 뿌려봤자 소용이 없다고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이미 우리 다 공유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렇게 공유해봤자 어차피 반타, 그러니까 양타가 아니라 단타잖아요. 근데 내가 실제로 나가서 부동산에 뿌리고 다니면 양타, 수수료를 다 먹을 수가 있는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중개를 해주세요. 그리고 인근 단지 중에 특히 여기와 수요가 흡사하거나 여기보다 좀 더 비싼 곳 중에서 전세가 부족한 곳이 있다면 얼른 가세요. 왜냐면 멀리서 손님을 끌어올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 제일 좋은 타겟은 공인중개사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멀리까지 공인중개사를 돌면서 A4 용지에 적든 내가 얘기를 하든 문자를 돌리든 실제로 물건을 다 내놔야 돼요. 그리고 부탁을 드리고 인간적인 호소를 하셔도 돼요. 그래도 구해질까 말까요. 그런데 의외로 이렇게 해서 구해진 적이 있어요. 제 개인적인 사례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지금 뿌려서 된 건 아니고 여러분. 뿌려서 된 건 아니고 어떻게 된 거냐면 이거는 이런 경우죠. 이건 제가 잘못한 거니까 한번 드려보세요. 제가 집을 전세를 놓는데 그 당시에 제가 돈이 너무 없으니까 복비를 아끼려고 그랬어요. 사장님한테 그래서 전세 복비를 반만 받고 해줄 수 있냐고 여쭤봤어요. 그래서 이분이 조건을 거시더라고요. 원래 우리 반 받고 안 해주는데 나한테만 내놓으면 반을 받고 해줄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물론 이 비난하실 분이 있는 것도 아는데 제 돈이 없었어요. 진짜로. 너무 비싸더라고요. 저한테 그 당시 복비가. 그래서 조건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만 내놓으면 반값에 해줄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전세가 안 나가더라고요. 전세가 안 나가는데 가면 답변이 똑같아요. 물건 공유 다 하고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는데 세입자가 없다. 근데 제가 참다 못해서 인근 조사를 해봤는데 인근엔 전세가 없는 거예요. 경쟁 물건이 없는데 안 나가고 있는 거여서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사장님 저 죄송하고 제가 잘못했다. 복비를 다 드리겠다. 그리고 대신에 인근에 풀겠다. 그러니까 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랑 의리도 있고 이미 내가 전산망으로 다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급한데 그런 게 어딨어요. 그래서 그날 아침부터 밤까지 제가 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중개사를 다 돌았거든요. 저 그날 밤 계약했어요. 그래서 깨우쳤어요. 1. 중개사님들은 중개 수수료를 위해서 계신 분이지 나를 위해서 계신 분이 아니다. 나를 위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내가 이기적이고 멍청하고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다. 그분들은 중개 수수료를 받아야 된다. 2. 생각보다 세입자는 이 아파트 단지만 찾지 않고 인근까지 가기 때문에 인근에서 끌어오고 싶으면 인근에 있는 공인중개사님에게 메리트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 내가 생각하는 범위가 내 생각까지가 아니에요. 생각보다 정말 멀리서도 와요. 우이동에서 수유동까지도 넘어와요. 전세를 구하기 위해서. 왜? 수요가 비슷하니까. 우이동의 아파트를 구하는 분도 싸서 구하는 거고 수유동의 아파트를 구하는 분도 싸서 구하는 거예요. 이런 건 이럴 때는 범위가 더 넓어요. 학군 수요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출퇴근 수요도 범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그냥 싸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인천의 일부 지역이나 강북구의 아니면 노원구의 일부 지역은 싸기 때문에 전세를 구하는 분들은 아주 멀리서도 오세요. 그래서 내 고객님, 내 수요가 어디까지인지를 내가 알면은 내가 어디까지 이걸 뻗쳐야 될지 알아요. 이건 물론 안 나갈 때 얘기인데 이건 사전에 이렇게 작업을 했어야 돼요. 이때는 당연히 수수료 부분을 내가 마음을 놨어야 정상인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뭐 기타 등등 내 중개를 맡길 수 있는 인터넷 기관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확률을 맡길 수가 있어요. 자, 그것도 안 되면 또 방법이 뭐가 있냐? 제가 했던 건데 이건 하지 마십시오. 전세 만기인 분이 전세를 옮겨 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내가 직접 구하면 수수료를 아낄 수가 있으니까 찌라시를 만들어서 그 동에 있는 아파트 전호수에 다 붙이는 거예요. 그냥 하루면 다 붙여요. 해보세요, 여러분. 찌라시라 그러나? 그 배달 있잖아요. 찌라시 붙이는 거 알바 해보셨잖아요. 물론 제가 여기서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불법이거든요. 그걸 A4 용지로 뽑아가지고 내 집이 몇 월 며칠 이후로 빈다. 이 이후에 들어오시는 분은 복비 수수료 없이 저랑 계약하시면 된다. 그래가지고 다 붙이고 다니세요. 그래서 될 수도 있는데 확률이 정말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거는 저 같은 백수들이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천은 안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전세가 안 나가는 거 당연히 안 나갈 수 있다.
전세 세입자를 내가 제대로 못 구했으니까. 그리고 이미 안 나가고 있다면 내가 잘못한 거고 내가 안 나가는 것도 계획에 넣었어야 정상이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거를 보고 전세가 안 나가면 꿀맛이다, 잘됐다, 망해봐라, 죽어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걸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께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자꾸 부동산이 불로소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불로소득이면 첫 번째로 제 질문은 왜 안 하세요? 불로소득이에요. 가만히 이게 몸을 안 치고 있으면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이러고 돈을 주셔야 돼요. 이게 불로소득이에요. 부동산은 불로소득이 아니에요. 전세 안 나가면 피가 말라요. 그리고 경매 넘어갈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집을 사서 세금을 내고 세입자를 구해서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이걸 유지하는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리스크가 많아요. 그래서 불로소득이 아니에요. 불로소득이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집을 산 분들이 전세가 안 나가고 있다고 고민을 하실 때 여러분은 고소해하고 약을 올리겠지만 제 경험상 제 수강생분들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더 좋은 임대인으로 성장하고 있으세요. 왜? 고민하니까. 시장 논리를 깨우치는 거예요. 아, 내가 임대인이긴 하지만 내가 생산자긴 하지만 내가 제공자긴 하지만 소비자를 못 찾으면 망하는구나. 정말 중요하구나.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있구나. 난 공급인데 수요를 못 찾으면 끝장이구나. 수요가 중요하구나. 어디에 초점을 맞출지를 고민을 하는데 이거 보고 쌤통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무리 봐도 발전이 없어요. 그죠? 왜냐면 제가 아무리 해봐도 전세 수요가 많을 때 공급은 없고 전세 수요가 많을 땐 집주인이 갑이고요. 전 거꾸로인 기간도 거쳐봤거든요. 전세는 넘쳐나는데 집값이 이제 별로니까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집값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집은 사고 싶은데 전세가 안 구해지는 거예요. 다들 전세를 내놓으니까. 이럴 때는 정말 전세입자 빌어서 모셔와야 되거든요. 막 한겨울에 정말 덜덜 떨면서 붙이고 다니고 3개월 동안 기다렸다가 세입자분 오시면 수리해달라는 거 다 해드리고 뭐 닭달같이 달려가고 다 해요. 불만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은 이런 경험들도 자본주의에서 뭔가 배워나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집 사서 전세 못 구하시는 분들 망할 거예요. 본인 잘못이니까. 망해야 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망해라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저는 도전하시는 분들은 다 응원해요. 절대 저주하는 게 아니라 망하게 돼 있어요. 돈이 없다면. 그러니까 내가 자본 계획도 안 짜고 세입자를 구하다 못 구하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고요. 내가 책임지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망하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시고 그 경험이 쌓이면 더 좋은 공급자, 더 좋은 임차인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한번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